서울시 코로나19 심리지원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하는 마음처방전 시간입니다. 우리의 주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정신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어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공부하면서 보냈습니다. 세상에 그런 재미없는 대답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공부하셨어요? 무슨 공부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시골에 갈 수가 없어서 네, 코로나에 관한 공부하면서 지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를 위해 하신 공부니까 제가 그럼 이해해 드릴게요. 아니 제가 선생님 SNS 보니까 네. 추석 때 밝은 얘기가 아니라 네. 되게 힘들고 우울하고 네. 어려운 이야기를 써주셨어요. 아무래도 이런 명절날은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더 힘들어 한다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네, 아무래도 예전에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1년을 지내면서 가장 특별한 날이 언제냐. 이 명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명절. 그러게요. 명절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 정말 다 화목하고 막 행복한 것 같은데 이제 어려운 분들은 더 상대적으로 나만 불행하구나. 나만 힘든구나. 그런 느낌을 갖고 지내는 이웃도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떤 사람들은 추석과 같은 명절이 트라우마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번 올려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행복한 날이 누군가에겐 또 트라우마가 있는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우리가 기억하고 할 수 있는 배려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에 집콕 명절 보냈는데 SNS 보니까 다 여행 가고 막 다 호텔에서 막 자고 막 다 그러던데요. SNS는 SNS일 뿐이죠, 선생님. 네, 아마 그거는 이제 자랑하려고 그런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은 집콕도 많이 하고, 네, 아마 식구들하고 많이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또 이번에 추석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걸렸다는 뉴스가 나와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하면 굉장히 안전에 주의하고 물론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긴 하셨지만 그런 사람이 코로나 걸렸으니까 나도 당연히 걸릴 수 있니 이렇게 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심리적으로. 먼저 코로나에 관해서 아마 미국이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갖는 태도가 특별한 것 같아요. 좀 우리나라 청소년처럼 마치 본인은 안 걸린다, 다 걸려도 나는 안 걸린다. 중2병에 걸리셨나? 허세도 있었고, 네. 또 이제 마스크를 거부하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태도 때문에 아마 더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걱정은 그만하도록 하고요. 네. 마음처방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20대 청년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희도 청년에 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BBC, CNN 또 유럽연합 정부에서 코로나 세대 코로나 제너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코로나 제너레이션.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코로나 시기에 태어나거나 또 코로나 시기에 학교를 다니거나 코로나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인생의 입학식, 졸업식 등등등 이런 것을 치르는 세대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삶의 의식이나 재래도 잃어버리고 네. 또 특히 이제 저희는 그런 걱정 안 하는데 그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록다운 하면서 봉쇄되면서 아이들이 한 8개월 자라는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 번은 못 만났다거나 이제 가족만 보고 이러면서 사회적 경험의 박탈 이런 것들이 아동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서 코로나 시기에 특별한 어떤 이제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되는 세대들이 생겼다 그러면서 코로나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자, 코로나 시대 때 인생에 중요한 기점이 있는 사람들을 코로나 세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세대의 대표적인 게 우리 청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야 하고, 취업해야 하고, 대학을 가야 하고, 이런 청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 아주 대표적인 코로나 세대라고 우리 청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음처방전에서 2달 동안 20대 청년들 특히 여성들에 대한 어려움 이야기 나눴는데 10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김현수 선생님이 좀 희망을 이야기해보자 하셔가지고 오늘 희망을 이야기할 친구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청년 두 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황재은이고, 네. 대학교 정규 학기는 저번 학기에 끝났고, 올해부터는 진로 탐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진로 탐색, 직업이 네. 진로 탐색러군요. 그건 아니고, 맞는 직무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이고요.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갓 네, 들어왔고요. 지금 사회복지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에 우리 김현수 선생님이 코로나 세대라는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두 분이 코로나 세대라고 생각하세요? 소리 씨는 어때요? 사실은 이게 감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코로나 자체가 정말 세대가 되어버린 느낌이긴 해요. 너무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까 네. 그냥 한번 앓고 지나가는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냥 세대가 돼버려 부릴 정도로 네, 아마 됐네요. 이게 내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측이 되니까 정말 세대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그 세대라고도 생각하고. 네, 그렇죠. 그래요. 지은 씨는 어때요? 저도 이제 2020년부터 취업 준비생으로 지위가 변했는데 이렇게 딱 코로나가 터지니까 정말 체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당연시했던 그런 모임들도 취소가 되고 점점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취업 준비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장애물이 많죠. 네, 엄청 많죠. 뭐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입학사정관이나 이게 취업 면접관 상담을 해야 되는데 줌을 하다 보면 그쪽에서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 조절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의 온기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리 씨는 어때요? 일단 그 상시 모집으로 바뀌다 보니까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취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자격증인데 그 시험 자체도 다 밀려버리니까 모든 청년들이 지금 멘붕 상태가 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 멘붕 상태래요. 근데 그럴만 하잖아요. 네. 이제 시험도 봐야 되고 상담도 받고 싶고 뭐 이것저것 알아보고 싶은데 지금 다 스탑됐으니 지금 이거 모든 청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들이죠. 그렇죠. 아마 좀 전에 말씀하신 이 상시 모집과 자격증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늘 뽑던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청년들을 더 뽑아주는 게 아니라 상시 모집으로 전환해서 청년들이 다 대기해야 하고 있는 상태고 말씀하신 대로 또 뭐 영어 시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자격증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격증 관련 시험들이 이제 밀리면서 네. 또 그런 걸 준비를 해서 시험 치려고 했는데 그거를 갖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EU에서도 유럽연합에서도 이 청년들 이 세대의 청년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심각한 불평등을 겪는다. 청년들 사이의 불평도 문제고 또 청년들과 다른 세대의 불평등도 문제다. 아마 가장 취업률이 낮은 이제 세대가 이 코로나 세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청년들이 마치 우리 옛날에 IMF 때 예, 그때 IMF를 겪으면서 그 시대의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게 출발했다. 그때 결혼했던 분들이 그때 그 상황을 잊지 못해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럼요. 그런 것처럼 그럼요. 내가 20살 때 코로나가 내가 25살 때 코로나가 터져서 그때 내가 취직을 못한 채로 1년을 보내면서 그 겪었던 이제 트라우마 그게 자기한테 굉장히 어떤 큰 트라우마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런 아픔을 겪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세대의 청년들은 청년들 간의 불평등 또 청년과 다른 세대와의 불평등 두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소리 씨는 코로나 이후 19 이후에 뭐가 가장 달라졌어요? 본인 개인으로서? 일단 친구들 만나는 거나 단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이 조금 내가 멀쩡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와도 집에만 있다 보면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기력과 우울함. 우리 지은 씨는? 저도 비슷하긴 한데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다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을 문득 보면 되게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같이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밤새 놀고 제가 지금 맞아요. 밤새 놀아보면 어떻게 했어요? 저 가정법원 가죠. 네. 근데 우리 청년들은 밤새 놀 수도 있고 함께 정말 뭐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 특권을 다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열정과
본인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이제 어떤 사회적인 중요한 장치나 의식이 원래 파티 또 뭐 축제, 발표회, 무슨 뭐 창업 대회 이런 건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모든 게 차단되니까 청년들이 자신의 열정과 창의성을 이렇게 발휘할 기회도 줄어들었고 또 그 안에서 또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청년들의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거기서 사랑도 하고. 그렇죠. 이런 청년들의 네트워크도 네. 이제 사라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쨌든 청년들이 정말 그 어떤 열정이나 어떤 본인의 그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지금 사라진 상태여서 그러게요. 더 청년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생생경제에서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 코로나19 이후의 어려움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20대 여성들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우리 20대 여성분들이 나오셨으니까 20대 여성으로 살면서 가장 힘든 점? 우리 지은 씨는 어떤 게 있어요? 아무래도 점점 자취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저녁에 귀가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안전의 문제. 초반에 이사 자리가 바뀌다 보면 낯설고 이러는데 그렇지. 항상 일정하게 7, 7시에 집에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시내렐라도 아니고.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좀 11시나 12시에 가게 될 때는 되게 무섭고 핸드폰 안 놓게 되고 그런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뉴스 보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 뉴스가 내 이야기 같잖아요.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게 굉장히 무섭고 두렵죠. 네. 안전의 문제 그래요. 소리 씨는요?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저는 버스에서 추행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당한 게 아니라 다른 여성이 당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이제 자유롭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신의 표현하는 게 뭐 어떤 화장법이나 옷 같은 것도 부모님이 더 단속을 시키시더라고요. 조심해야 된다고. 오히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죠. 조심한다고 조심해서 내가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로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강남역 사건에서도 보지만 거기 어떤 여성이 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라고 썼다라는 그 메모를 보고 저도 굉장히 동감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안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욕구를 매일매일 위협받는다는 건 참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특별한 스트레스가 있고 이제 일상의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제 일상이 여러 부분이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기본적인 말씀하신 안전이나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나다니는 그런 기본적인 자유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할 때는 사실 이제 늘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생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이렇게 20대 여성들이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거를 사회가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를 호소해도 그게 정말 어려움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받을 때 아마 또 공감을 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또 20대 여성들이 아마 더 이 사회에 대해서 좀 좌절감 느낀다 그렇겠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분노 조절 장애나 아니면 묻지마 범죄 같은 게 더 생길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없었으면 좋겠지만 네. 이런 경우에 이런 뉴스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여성들은 더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범죄들은 약자를 향해 발현되니까요. 네, 충분히 그럴 맞습니다. 가능성도 있죠. 네. 이제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필요한데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은 울분으로 계속 이걸 갖고 있다가 그 울분을 이제 폭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울분을 폭발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보다 약자에게 이제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약자가 더 그야말로 안전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인간으로 네. 존엄성을 지키며 살고 싶은데 약자로 취급되는 것 자체도 싫고. 그렇죠. 그런데 또 니네가 무슨 약자야라고 요즘 남녀 차별이 어딨어. 뭐 왜 너희만 힘들어. 이런 지적하면 화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지적 받죠. 가끔씩. 어때요? 남자랑 여자는 차이는 있다고는 인정하지만 그렇게 서로를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차이에서 오는 차별도 분명히 있는데 남자들이나 혹은 어른들은 차별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단언하는 게 되게 극단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소리 씨는요? 저는 그냥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같이 소통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남자들은 뭐 군대 문제 뭐 이런 걸로 사실 여자분들이랑 생각이 좀 다르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아, 이런 거 굳이 싸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사실 이제 희망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5분 남았어요. 우리 5분 동안 희망 얘기해야 돼. 근데 제가 왜 5분만 안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제 두 분한테 우리 희망 이야기 해야 된다 그랬더니 두 분이 일단 지금 희망을 말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전제는 하셨어요. 그건 전제는 하셨어요. 그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아니야, 희망이 있어. 이러면 안 된다면서요. 그쵸,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럼요.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두 분은 그래도 희망은 있다. 이런 거 보면 좀 희망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희망은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히 40대는 50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직 20대고 제가 지금 무언가를 시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희망인 것 같고 제 안에 아직도 누군가를 돕고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열정이 있습니다. 20대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 희망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청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네요. 우리 수리 씨는 어디서 희망을 봐요? 그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너무 그 돈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돈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돈이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의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 가치가 내가 되지 희망이다. 아유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아니죠. 우리한테 소리 씨 같은 사람 희망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지만 그게 아니라 가치를 따라가는 나 같은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희망 맞죠? 네. 사람이 희망이잖아요, 결국은. 어때요, 선생님 두분 보니까? 근데 아까 뭐 더 할 얘기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냥 더 할 거예요, 선생님. 네. 자,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희망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에 좀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싶냐 사전에 좀 여쭤봤어요. 뭐 어떤 거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소리 씨. 저는 개인적으로 윗세대랑 아랫세대가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희망을 근데 위해선. 지금 이제 윗세대 분들이 저희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20대 어떤 스트레스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어떻게 그게 스트레스가 되지? 그게 좀 짜증이 나? 하지만 사실 여자 입장에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 뭐 기관이나 존재하지만 사실 알려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만드신 분들은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모르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네. 그걸 만든 분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네. 그걸 쓸 청년들도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네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청소년 정책을 만든 기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청소년 관련된 그 정책을 만드신 분들이랑 다수의 고등학생 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이런 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사회의 어떤 정책이 될까? 또 아니었어서 희망이 더 꺾이는. 오히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해야 희망이 네. 생길 수 있다. 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지은 씨는요? 저는 조금 온기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20대지만 20대들의 특징이 좀 있거든요. 절대 남을 쳐다보지 않고 남한테 관심을 갖지 않으려는 좀 태도가 있어요. 네. 그 지하철을 타다 보면 특히 여성분들은 더 움츠려 계세요. 접촉하지 않는데 사실 그게 좀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결론은 자기를 좀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한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게 더 힘들고 우울감이 생길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나 좀 시간이나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신에 집중하는 거에서 조금 더 남과 사회를 위해서 집중을 한다면 더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온기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이 사회에 요구하는 이 내용 들으셨는데. 네. 20대 청년들이 느끼기에 사회가 일단 각박하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온기 있는 사회,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 각박함을 어떻게 우리가 좀 털어낼 수 있는, 다시 온기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사회가 많이 마련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온기를 주는 사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우리 또 이제 청년들과 어른 세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러면서 이제 청년 정책이 많지만 청년들이 그거를 어떻게 이용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어서 청년 정책이 좀 더 청년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서 네.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게 또 이렇게 희망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일이다라고 두 분 청년분들께서 제안을 말해주셨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는 정리를 그렇게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음 처방전 코로나19에 고통받는 20대 청년들을 대표해서 제가 뽑았어요. 대표해서 희망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김효은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애플리케이션 정답 보내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